거래량이 높고 관심도가 많으며 시가총액이 큰 아파트. 이거 세 개를 교집합할 수 있다면 그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다, 안 좋은 아파트다? 좋은 아파트다. 왜?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환금성이 좋다라는 의미고, 관심도가 많다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높다라는 의미고,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고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니까 이 3박자가 다 맞는 단지는 하락장에서도 강하고 상승장에서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26년처럼 갭매우기와 풍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장에서는 이런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불인이도 단 5분 만에 좋은 부동산을 스스로 고르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시가총액이라는 건데요. 이 시가총액을 키워드로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단지를 찾는 법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편만큼 재밌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편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좋은 아파트의 기초적인 부분은 바로 거래량과 인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과 인기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저는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렸고, 이 거래량이라는 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황금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 사용자가 많다라는 건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기도와 인지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교집합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실에 있고, 이 데이터가 둘 다 높으면 그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불인이도 1분이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합니다. 오늘 사용할 필수 도구는 KB 부동산에 숨어 있는데요. 아실이 거래량을 보여줬다면 KB 부동산은 가치를 보여주는 기능을 여기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KB부동산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KB부동산 검색하시고 KB부동산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그럼 거기에 데이터 허브라는 게 왼쪽에 보이실 겁니다. 데이터 허브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데이터 허브를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와중에 KB 통계라는 거를 클릭을 합니다. KB 통계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탭이 뜨고, 그 중에 월간 선도 단지, 월간 선도 아파트라는 이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심 지역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왼쪽에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좋은 지역을 먼저 골라야 되는데, 어떤 단지가 좋다 이거를 먼저 보기 전에 좋은 지역을 고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탑다운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좋은 지역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좋은 단지를 고르는 전략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파트 가격 지수라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 동대문구 포함해 가지고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구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시고 지방도 되고 경기도도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1편에서 동대문구를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동대문구를 한번 이어서 해 볼게요. 동대문구를 선택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아파트 가격 지수가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숫자들이 있어요. 먼저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검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은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입니다. 이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는 거는 KB에서 전국의 아파트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50개 단지를 뽑아서 KB 선도 50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아파트들이 제일 많이 오를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따지면 S&P 500 같은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들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의 시가총액 탑 20 지수, 이거를 탑 10, 탑 20, 탑 30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탑 20으로 했고요. 기간은 그냥 5년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 색깔 실선이 시세총액 탑 20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KB 선도 50 지수와 빨간색 선의 차이가 조금 나죠. 이게 지역들이 좋을수록 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이 지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지수는 크게 필요가 없고, 동대문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보다 당연히 시세총액 탑 20이 조금 더 높겠죠.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높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와 해당 구의 시세총액 탑 20 지수의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지역, 즉 비싼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강남구와 동대문구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시세 총액이 KB 선도 지수보다 위에 있습니다. 보시면 KB 선도 아파트 지수가 검은색 점선이었죠? 검은색 점선이 이렇게 있는데 강남에서 시세 총액 탑 20은 이 KB 선도 50 지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동대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KB 선도 아파트 지수가 여기 있는데 동대문구 탑 20은 여기 있죠. 그만큼 동대문구는 탑 20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낮은 거고 강남구는 탑 20이 얼마나 비싼 아파트들이겠어요. 그러니까 KB 선도 전국에서 50개를 뽑은 것보다도 이게 더 높은 거죠. 즉 어떤 구를 선택했을 때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보다 그 구의 시세총액 탑 20 지수가 높이 있다 그러면 그 구는 좋은 거다. 그리고 그 크기, 그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먼저 좋은 지역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좋은 지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보다 기울기가 높이 형성돼 있거나 혹은 최대한 기울기가 비슷한 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가총액을 바텀업 방식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건 평당 시세와 세대수를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보시면 레미안 이브 같은 경우는 시세 총액이 3.43조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되냐면 평당 KB 시세가 4,691만 원이고 레미안 이브의 총 세대수가 2,199세대니까 이걸 곱해서 3.43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당 시세도 비싸야 되고 세대 수도 커야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높으려면 두 가지 조건은 뭐다? 평당 시세가 높거나 세대 수가 많거나. 그 얘기는 뭐죠? 가장 비싼 아파트가 시세총액이 가장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 비싼데 세대 수가 작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낮아지겠죠. 반대로 평당 시세는 낮고 세대 수만 많아요. 그러면 또 시가총액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뭐다? 가격도 비싸고 규모, 즉 세대 수도 큰 단지를 공통적으로 교집합할 수 있는 단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가총액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1편에서 거래량이라는 것을 다뤘죠. 거래량은 뭐예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큽니다.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될 수도 있죠. 거래량이 크다고 해서 그 시기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고 거래량이 없다고 해서 그 시기가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별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그 단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라는 건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거래량만 가지고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좋은 단지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시가총액이라는 지표입니다. 그 단지의 체급과 가치를 증명하는 불변의 지표죠.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변하죠. 어떻게? KB 평당 시세가 변하니까 변하는데 이 세대수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KB 평당 시세는 사실은 대부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보다 훨씬 더 변동이 적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가총액인 겁니다. 즉 거래량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은 변동성이 낮고 어떻게 보면 체급과 가치를 조금 더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보는 것도 안 되고 이것만 보는 것도 안 되고 두 개를 함께 봐야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편에서 예를 들었던 전농 SK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전농 SK 같은 경우는 거래량 순위가 4위였고 인기도는 5위였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에서도 7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동대문구의 아파트가 최소 50개는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동대문구에서 10억 정도밖에 안 하는 이 전농 SK가 시가총액도 높고 거래량도 높고 인기도도 높다면 25년에 별로 안 올랐다면 26년에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 인기도 많고 거래도 많고 시가총액도 높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실전을 한번 해볼까요? 동대문구에서 제가 실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대가 비슷한 장안현대 홈타운 1차와 전농 SK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장안현대 홈타운 1차도 굉장히 좋은 단지고 26년에 무조건 올라갈 단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에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냐면 10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호가가 한 12억 정도 하고요. 이 단지는 거래량 순위가 6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는 4위예요. 시가총액은 높지만 호가의 갭이 큽니다. 자금 여력이 만약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면 여기가 부담될 수 있죠. 만약에 호가가 12억을 하고 있는데 내가 12억 돈이 없다 그러면 여기를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교 평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는 장안 현대홈타운 1 차가 가격이 계속해서 높았었고, 그런데 상승기 꼭대기에 갔더니 상승 꼭대기의 가격이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이 한 개 튀어 올라온 이 가격 빼고는 상승 상단이 전고점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떨어진 측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현대홈타운 1 차가 조금 더 먼저 했어요. 물론 여기도 26년에 더 오를 거지만 여기도 저평가된 단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전동 SK가 더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최근 실거래가가 9억 9천 밖에 안 되고 호가도 1억 이상 저렴하지만 거래량 순위가 더 높고 시가총액 순위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7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가격 부담이 적고 거래가 활발한 단지가 바로 전동 SK이기 때문에 현대홈타운 1차와 함께 26년에 올라갈 단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편에 이어서 2편까지 보니까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절대 공식이 눈에 보이시나요? 거래량이 높고 관심도가 많으며 시가총액이 큰 아파트, 이거 세 개를 교집합할 수 있다면 그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다, 안 좋은 아파트다? 좋은 아파트다. 왜?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환금성이 좋다라는 의미고, 관심도가 많다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높다라는 의미고,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고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니까 이 3박자가 다 맞는 단지는 하락장에서도 강하고 상승장에서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26년처럼 갭매우기와 풍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장에서는 이런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없이 임장을 그냥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감으로 하는 임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하는 임장이 확신을 주거든요. 거래량과 시가총액으로 후보를 추리고 현장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놓쳤던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입지 정보들, 뭐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학교가 가까운지 이런 것도 임장 가서 중요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단지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동선을 짜 가지고 가신다면 임장할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좋은 단지를 찾는 힘, 여러분들이 불인이라면 아마 부족하실 텐데 26년에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은 3편까지 이어져 있고 3편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편까지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단지를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자, 오늘은 좋은 부동산 고르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불인인 여러분들도 단 5분이면 좋은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